윤석열은 작심하고 방송 장악하려고 했을 때는 좋았을 겁니다. 행동대장인 이진숙을 내세워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였던 만큼 독재의 결말은 몰락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거대 방송사 이사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줄사퇴 예고하며 감당 못할 대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 여론은 삽시간에 불이 붙었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 중인 윤석열은 패닉에 빠진 상황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의 이미지는 독재자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를 찾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방송 장악은 5.18 민주화 운동의 폭동이라고 부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4일 광주를 품은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탄에 피 흘리며 죽어갈 때 방송은 광주 시민들의 폭도로 묘사했고 광주 시민들의 투쟁을 폭동이라 했다. 신문 어디에서도 방송 어디에서도 광주 시민들의 처한처절한 진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방송 장악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로 전두환을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나라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섰던 극한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냈던 위대한 광주 정신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 장악하려고 하는 방통위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강원형 방송위로 방송 독립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2008년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전환한 이후 여야의 갈등은 있었지만 합의제 기구의 틀은 겉으로나마 유지됐습니다. 이창영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그나마 준수하게 운영되던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합의제를 대놓고 거부하면서 기형적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는데 2인 방통위 체제의 독단적인 결정이 대표적입니다. 극우성향 인물 2명이 투표를 해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초등학생도 투표를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국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됐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태를 해결할 깜짝 카드를 내밀기도 했는데 바로 독립기구로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바로 방통위원들에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조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은 명문 규정에 불과합니다. 미디어 콘텐츠 융합부 김서준 교수는 방송의 독립성이 문화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방통위원회 정치적 독립성 유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치적 독립성을 어기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독립기구인 방심에도 방통위만큼이나 망가졌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 정부 비판에 무리하게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일인 위원장은 임기가 다하자 지난 7월 23일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셀프 연임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2인 방통위와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원장으로 방송통신 정책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참에 통신 업무를 방통위에서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방송 장악으로 통신 사업 관련 업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있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2인 방통위는 방송 관련 현안만 다루기에도 바빴습니다. 즉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던 말던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이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이진숙이 출근 첫날 공영방송 이사를 막무가내로 선임한 가운데 이사 지원자들 3명이 선임 절차 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 송혜운, 송기환 3회는 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다음의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원장 이진숙, 부위원장 김태규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했다. 두 번째, 기피신청 당사자로 제척되어야 할 이진숙 위원장의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 세 번째, 이전과 달리 면접 절차가 생략됐다.
네 번째, 후보가 총 83명에 달하는데 한 명당 논의 시간이 평균 40초였으며 이는 절차적 위법성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이들 3인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공영방송 MBC 장악,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박문진과 MBC 경영진 재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첫 출근 10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여권목 이사 각각 6명과 7명을 임명하고 추천했습니다.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독단적인 방식에 MBC 내부에서는 줄사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MBC 본부는 이런 독재 정부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을 밀어붙였다.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이며 이 자체만으로 이번 박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방통위 운영규칙을 무시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 절차 관련해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필수적인 지원자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도 완료하지 않았다. 이것은 온갖 법과 절차 다 위반해가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MBC 장악해버리겠다는 맹목적인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행정기관장이 취임 하루도 안 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는 법률이 정한 국회 추천목 3명의 상임위원이 없는 가운데 KBS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를 선임했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여당 추천 몫인 7명과 6명을 그것도 야당 추천 인사가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퇴행적 이사 선임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막가파식 방송 장악은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불꽃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무도한 언론 탄압을 자행하며 공영방송 파괴 수위를 높여가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에 지금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은 모든 수단을 통해 저항할 것이라며 줄사퇴와 유례없는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이진숙 탄핵은 곧 윤석열 탄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격렬하게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83명에 이르는 이사 공모 지원자에 대한 평균 심사 시간은 40여 초,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은 다 건너뛴 엉망진창의 졸속 난동극이었다며 그렇게 임명한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방송장악 부여, 소수자 차별과 혐오, 극우 편향, 정치낭인, 스폰서 접대 연루자 등 공영방송 이사회가 아니라 반사회적 소시오패스 집합소를 방불케 한다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임명된 박문진 이사들을 두고서는 한마디로 MBC 파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극우 돌격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방송장악위원회로 만들고 공영방송을 정권 호위와 편향적 극우 이념의 확산기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결국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자해극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과 입법권이 반복 충돌하는 정치의 극한 대립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반국민 반헌법의 상징 이진숙을 포기하고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일단 8월 처음으로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하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벌였는데 그제 0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31시간 만에 자동 종결됐습니다.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정말 우리 강성 기종노조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악법에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통과를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했지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적으로 폐기됐었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통령 제2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당이 반대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채병특검법과 방송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인데요. 결국 야당 주도로 법안 상정,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종결 후 또 표결 통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일방 독주로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요. 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곧 국회 무시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당직 인사를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 총괄 상황 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이력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점식 전 정책회의장의 후임으론 김상훈 의원이 의총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임명될 전망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지도부 인선을 놓고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결과를 보면 친한계 인사들이 대거 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임 홍보본부장은요,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또 수석 대변인은 한지아 의원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대변인단에는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정광재 전 대변인 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친정체제를 구축한 한동훈 대표는 이젠 민생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워 야당에 맞설 전망입니다. 안보는 민생입니다. 물가도 민생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안전도 당연히 민생입니다. 저희는 민생을 제1순위로 생각하는 정당이고 그걸 실천으로서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휴가철을 맞았는데 대통령도 오늘 휴가를 떠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에 나서서요. 재충전과 함께 하반기 전국 구상에 나섭니다. 약 4박 5일 정도로 지역 곳곳을 들릴 예정인데요. 군 시설을 찾아 군 장병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합니다. 작년 휴가와 비슷하게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휴가 기간 동안 야당 주도로 통과한 방송사법, 전국민 25만